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한 번 사람을 잘못 만나면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진짜 본 모습을 빨리 알아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상대방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정확하게 읽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정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보세요. 흔히들 옷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옷보다 더 확실하게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늘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을 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옷차림은 의식적으로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격식을 갖춰야 할 자리라면 아무리 캐주얼한 옷을 좋아해도 정장을 갖춰 입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일부러 폼 잡으려고 화려하게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케이스나 시계, 액세서리, 가방처럼 작은 소지품에는 무의식적인 취향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 전문가들은 옷차림 같은 경우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지품이야말로 평소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이 깨져 있는데도 그대로 쓰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미루는 습관이 있거나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케이스를 꼼꼼하게 씌우고 보호필름까지 붙인 사람이라면 계획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무의식적인 선택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각각의 소지품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루도 떼어놓을 수 없는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화려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대개 자신만의 개성을 당당히 드러내길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즐기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투명 케이스나 범퍼 케이스처럼 기본에 충실한 케이스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이런 걸로 꾸미고 그럴 필요 있나, 튼튼하고 쓸만하면 그만이지 하는 실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죠. 또 요즘 많이 보이는 게 지갑형 케이스입니다. 카드도 넣고 현금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있죠?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려는 경향이 있죠.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낡고 닳았는데도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익숙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시계입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는 도구를 넘어서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시계를 차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편입니다. 평소에도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건강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클래식한 아날로그 시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격식과 품위를 지키는 걸 좋아하시죠. 특히 양복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매치하시는 분들은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섬세한 면모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시간 확인할 수 있는데 뭐하러 손목에 뭘 더 채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실용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줄이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단순히 손목에 무언가를 착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시거나 액세서리 자체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대개 꾸밈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성격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액세서리입니다. 반지나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들은 작은 물건이지만 그 사람의 취향이 꽤 솔직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액세서리를 자주 바꾸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분들은 대개 기분이나 계절에 따라 옷차림을 바꿔 입는 걸 즐기는 편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은 어떤 분위기로 꾸며볼까 하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행복해하죠. 반면에 액세서리를 거의 안 하는 분들은 굳이 장식을 달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결하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빼놓을 수 없죠. 신발은 매일 신고 다니는 물건이라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꽤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일부러 화려하거나 로고가 크게 박힌 신발을 즐겨 신는 분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브랜드 가치나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편한 운동화나 로퍼를 주로 신는 분들은 신발은 발이 편해야지 하는 생각이 강해서 활동성과 실용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같은 신발을 신더라도 늘 깨끗하게 관리하며 반짝반짝하게 유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때가 잔뜩 묻어도 그냥 신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평소에 얼마나 꼼꼼하고 세심한지 혹은 조금 대범한 편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가방입니다. 사실 옷차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가방이라는 분도 많지만 정작 내 취향이 딱 이거다 하고 눈에 확 드러나기도 쉬운 아이템입니다. 브랜드나 로고가 크게 박혀 있거나 화려한 가방을 자주 메고 다닌다면 평소에도 개성 표현이나 과시욕을 어느 정도 즐기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반대로 무난한 디자인이나 에코백처럼 단순하고 실용적인 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꾸미는 것보다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방을 정말 오래도록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두 가지 타입인데요. 하나는 익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특별히 강하신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새 것을 사느라 돈을 쓰느니 있는 걸 잘 활용하자는 생각이 강하신 거죠. 이처럼 휴대폰 케이스부터 시계, 액세서리, 가방까지 우리가 평소에 늘 지니고 다니는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었으니까 과시욕이 강하겠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완전히 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왜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게 됐을까? 이런 디자인을 고른 이유가 뭘까? 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지품이나 겉모습만으로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까지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풍기는 인상을 유심히 보세요. 아이고, 관상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왠지 이 사람은 믿음이 가고 저 사람은 좀 꺼림칙하다, 이런 직감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상이란 단순히 외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세, 시선 처리, 표정 변화, 몸짓, 주변을 대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첫인상은 단 7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우리의 뇌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그리고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세 가지 전략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빨리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어머,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요? 진짜 낯이 익으시네요. 이런 말로 시작해서 급속도로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실제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대개 의도적으로 친밀감의 착각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늘어놓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건 큰 적신호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만 내일은 여러분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과도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예전에 나는 말이죠. 이렇게 첫 만남부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자는 사람의 마음은 얼굴빛에 나타나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다. 라고 했고, 역술가 백운학 씨는 관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며 마음 씀씀이에 따라 얼굴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풍기는 인상이란 단순히 타고난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삶과 마음가짐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났을 때 보여주는 말투와 태도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순간일 수 있으니 이때 느껴지는 여러분의 직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건 상대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말이란 게 아무리 의식적으로 꾸미려 해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투는 숨기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거나 압박하는 말을 칭찬 뒤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서 겉으로는 전혀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투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칭찬 속에 숨겨진 압박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당연히 훌륭하시겠죠. 뭐? 이렇게 칭찬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믿고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기회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투가 위험할까요? 먼저 과한 칭찬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살짝 올려준 다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이런 식으로 은근한 압박을 넣어 죄책감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실제로 있었던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올해 68세인 그 언니는 평소 아파트 단지 내 탁구 동호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후반의 남성 회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유독 탁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탁구를 정말 잘 치시네요? 젊으셨을 때 선수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랑 탁구 치는 게 제겐 영광이에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기분 좋게 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매번 고급 과일을 사들고 와서 회원들과 나눠 먹곤 했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 남성이 김 씨를 따로 불러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지금 비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어머님 같은 분은 진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고 수익률이 연 15%는 기본인 투자처가 있거든요. 김 씨는 순간 이 남성의 말투가 전과 달라진 걸 느꼈답니다. 처음에 그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은근히 압박하는 듯한 뉘앙스였다고 해요. 어머님만 아시고 계셔야 해요. 이런 기회는 정말 쉽게 오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행히 김 씨는 전에 비슷한 수법으로 친구가 사기를 당했던 걸 기억해냈고 이후 이 남성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일부러 고령자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의 여러 동호회를 돌아다니며 이런 수법으로 접근했던 전과자였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칭찬과 압박을 번갈아가며 구사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듭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달콤한 말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의심스러울 때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달콤하게 무언가를 권하거나 긴박한 사연을 들며 도움을 청할 때 그 자리에서 네, 좋아요, 당장 할게요 하고 결정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의논해야겠네요. 정도로 말하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상대가 정말 악의가 없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줄 겁니다. 하지만 사기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아유 선생님은 망설이시네요. 이거 지금 바로 안 하면 기회를 놓치는 건데 식으로 다급하게 만들겠죠. 그럴수록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주변에 꼭 확인하세요. 내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지 아는 사이 정도라면 믿음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죠. 우리가 연륜과 경험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례를 들어보다 보면 그건 전형적인 수법이구나 하고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 모르는 부탁이나 거래를 제안받았다면 꼭 주위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셋째, 본인의 직감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은 살면서 스스로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람 느낌이 이상한데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절차나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마음이 계속 꺼림칙하다면 그건 이미 어느 부분에서 적신호가 켜졌다는 뜻입니다. 굳이 그 예감을 외면할 필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막는데 직감만큼 유용한 무기가 없거든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적어도 큰 낭패를 볼 확률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제가 여태껏 겪어온 인생 경험이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미뤄보았을 때 의외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충분히 상대방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지품, 풍기는 인상, 말투만 잘 살펴봐도 상대가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혹은 우리에게 접근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보시고 혹시 이런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크게 다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도 있죠. 세상을 올바로 보되 무너질 틈은 보지 못해선 안 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잠시 한 박자 쉬고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어디까지 열어도 괜찮을까? 이렇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누구를 만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소중한 인연과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신발을 신고 왔을까? 저런 말투를 쓰는 이유가 뭘까? 하고 잠시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도 어느새 사람을 보는 안목이 훨씬 좋아져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